네, 방금 소개받은 수학교육연구소장 최수일입니다. 27년간 서울 시내 학교에서 쭉 수학을 가르쳤고 6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들의 교사들의 수업 컨설팅을 하는 일, 그리고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과 그것과 연계된 교과서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두 분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평가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원흉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싶습니다. 이 평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교육비가 늘어만 가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또 학생들은 이런 경쟁의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휴일도 반납하고 날마다 쉼없이 공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이 사교육 폐지 또는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 1호로 항상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교육비가 제대로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평가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에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하는 평가 정책,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라는 변했고 시대는 변했고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교육의 발전, 그리고 이 변신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평가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평가 문제를 이해관계만을 고려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 방식이 아닌 보다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기준은 교육적인가, 교육적이냐. 다시 말하면 공교육의 정상화의 기준을 두고 모든 평가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교육의 본질을 해치면서까지 평가를 두둔할 이유는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난주에 보도된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학교, 전 세계 교실은 실험 중.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육 스타트업 알트스쿨, 그리고 페이스북이 만든 공립고등학교 서미트스쿨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저께 나온 보도죠. 한국 노동자 문제 해결 기술 활용도가 OECD 하위권이다. 많은 통계 자료가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초중고 시절은 OECD 상위권에 있었지만 노동자, 즉 사회인이 돼서는 역시 그 평가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평가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실은 평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결코 교육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이 평가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과 중심의 평가, 이 문제가 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화되려면은 과정 중심 평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암기력과 기억력 테스트를 이제 그만두고 사고하는 근육, 즉 고등 사고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찍기를 가르치는 오지선다형 평가나 유형별로 풀이 방식을 암기해서 쓰는 서술형 평가마저도 당장 그만두거나 최소화해야 됩니다. 수업을 하는 과정 전체가 평가의 중심이 돼야 되고 각 교사의 개별 평가권이 보장되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이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의미 있는 문제 제기와 토론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 그리고 그룹 활동에서는 동료 사이에 협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과 발표, 협력과 배려 점수 비중이 지필고사보다 훨씬 많아야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과정 중심 평가의 합당한 평가 요소별 비율입니다. 수업과 그룹 활동에서 하는 이 과정이 주된 평가 요소가 돼야 되고 그것이 70 내지 80%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필고사는 최소화하는데 기껏 해야 20 내지 30%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지필고사 반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평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작금의 얘기가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미 강조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심 평가가 현장에 정착되는 걸림돌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잡무, 이것을 현실적인 제약 조건 다 해소해야 됩니다. 공문 처리 나왔죠. 공문 처리 등 행정적인 업무에서 교사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는 교사들이 기존의 수행평가와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문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지금 같은 수행평가는 폐지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등 장기간에 걸친 산출물 평가도 결과보다는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과정만 평가해야 됩니다. 이 수업은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입니다. 수업이 시험 준비에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내에 다루는 과제의 수행 상태를 매일 평가해야 된다. 매일, 매 시간.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학과 같이 교사들의 개별 평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지금과 같이 학교 내의 공동 출제 방식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더라도 수업 내용과 방법 그리고 수업 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의 모든 과정이 평가 요소가 된다면 학교 내의 다른 교사와 공동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 주입식 수업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배움 중심 수업이 가능한 그런 과제로 구성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과서는 교사의 일방 주입식 수업에 적합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후퇴한 교과서 정책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교과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제도는 발행 체제는 퇴행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인정제로 가면서 장차 자유 발행제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물려서 검정제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인정제인 현재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는 교과서 분량이 평균 338쪽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사용할 2015 개정 교과서의 분량은 250쪽으로 제한되고 기껏해야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이번에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면서 수학과에서는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유감,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등의 6개 수학 교과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하도록 구성하라고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수학 교과 역량 함량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는 없던 것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지금의 338쪽 되는 분량을 250쪽으로 무려 88쪽이나 줄여야 하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검정제 교과서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과서를 지금이라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과정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정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지식 전달 위주의 이 교과서 역시 변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발견 또는 자기 주도적인 발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의 생산자 내지는 발명자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변화의 핵심은 검정제에서 인정제 내지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설명식 교수 방법이나 일방 주입식 수업에 적합한 교과서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발견 또는 발명이 가능한 교과서로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과서는 자기 주도적 발견이 가능한 교과서여야 됩니다.
화면의 왼쪽에 있는 교과서는 현재의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정다면체에 대한 학습 내용은 단 3줄의 일방적인 설명 제시로 끝납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고 탐구 과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일방 주입하는 것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발견을 위해 개념에 대한 정의 교육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오른쪽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실험적으로 만든 대안교과서입니다.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다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뭐가 정다면체인지, 왜 하고 많은 입체도형 중에서 정다면체라는 개념이 필요한지, 왜 5개뿐인지, 이것이 발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주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과서는 자기주도적 발명이 가능한 교과서여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역시 현재 교과서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2000년 전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가 발명한 소수를 찾는 방법을 그대로 제시하고 학생들은 꼭두각시처럼 따라서 하도록 알고리즘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과제 앞에 아무런 생각 없이 연필을 들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주입하는 것이 무슨 탐구 활동이 되겠습니까? 오른쪽 대안교과서는 과거 수학자가 한 발명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된 재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주도적 발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꿨습니다. 2의 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질문 앞에 고민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2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의 배수 중에 똑같은 과정을 경험을 시킵니다. 이렇게 2가지 질문만 던지면 아이들은 스스로 소수를 찾아내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3의 배수에 대한 질문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을 작은 수학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장을 옥죄고 있는 이 평가 제도, 이 결과 중심의 평가를 과정 중심으로 평가로 바꿔야 되고, 그거 바꾸려면은 역시 수업이 변해야 되는데 현재 교과서가 이런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새로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